1. 전쟁의 전조. 2025년 늦가을 서울 도심의 고층 건물 스튜디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숨겨진 비극, 잊혀진 목소리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나는 두 노인의 이야기 앞에서 숨죽였다. 80세를 훌쩍 넘긴 그들의 눈빛에는 반백년을 넘게 품고 온 상처와 회한, 그리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체념이 어려 있었다. 인터뷰 테이블 너머로 마주 앉은 노부부는 조용한 음성으로, 그러나 때때로 격앙되거나 혹은 텅 빈 듯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의 외딴 마을이었다. 세상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어 문명도 전쟁도 쉽게 가 닿지 않는 곳. 평화롭고 고립된 그 마을의 시간은 외부와는 다른 속도로 흘렀다. 노인은 17, 노파는 18살 되던 해였다. 1950년 6월 25일. 그들에게 전쟁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니 그런 라디오조차 닿지 않는 세상의 소음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소음이었다. 마을 뒤편이 산 너머에서 쿵쿵 하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둔탁한 울림. 때로는 총포 소리 같은 따당, 따당하는 연속적인 소리가 밤낮 없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산 너머에서 천둥 번개가 치나보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끔 산 너머에서 비릿한 피 냄새 같은 것이 바람에 실려오기도 했지만 그저 짐승들이 사냥이라도 했나 보다 했다. 정말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마을의 한 젊은이가 읍내장에 쇠고기를 팔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서부터였다. 며칠 뒤 피범벅이 된 채 온몸이 터져 죽어버린 소만이 실린 우마차가 마을 입구에 덩그러니 멈춰 서 있었다. 쇠고기를 읍내로 팔러 갔던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서야 마을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거 전쟁이래. 사람을 막 잡아가고 죽인대. 읍내에 들렀던 다른 마을 사람이 전한 소식에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다. 낯선 손님들. 마을은 전쟁의 혼란에 휩싸였고 우리는 마을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이들이 마을에 나타났다. 축 늘어진 몸으로 비틀거리며 산길을 오르던 한 남자. 남루하지만 분명 우리가 본 적 없는 짙푸른 색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 총과 칼이 번뜩였다. 도와주시오. 그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전쟁이 터진 줄도 몰랐던 우리는 군복이 뭔지도 몰랐다. 어린 우리에게는 마치 옛날 위인전에 나오는 존 왕의 복장처럼 이색적이었다. 우리는 그를 포함해 총 9명의 군복 입은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전쟁의 참상이라곤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들은 그저 아프고 지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었다. 얼마 후 상처가 아물자 그들은 말없이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3명의 낯선 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전의 9명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초조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소. 부디 숨겨주시오. 우리는 그들을 마을 어딘가에 숨겨주었다.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들 모두 군인이었고 전쟁에 지친 채 쫓기는 신세라는 것이었다. 이 외진 산골 마을은 워낙 깊숙한 곳에 있어 웬만한 외부인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 주민들도 전쟁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고립된 곳이었다. 그러나 3명의 손님 중 1명은 이상할 정도로 불안했다. 초조함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늘 흔들렸고 작은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다. 3. 비극의 시작. 어느 날 우리는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그들이 머물고 있던 빈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얼어붙었다. 가장 불안해하던 첫 번째 사람이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어째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 때문이었을까? 전쟁의 공포가 그를 그렇게 몰아세웠을까? 채 답을 찾기도 전에 며칠 뒤 두 번째 사람마저 그를 따라 똑같은 선택을 했다. 사랑하던 두 사람을 순식간에 잃었다.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내며 서로를 위로해주던 두 군인만 남게 되었다. 그들은 몹시도 슬퍼했다.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을 한 듯 보였다. 어느 날 새벽 우리는 마을을 떠나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저희 때문에 이 마을이 더 이상 나쁜 일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을은 부디 평화롭게 살아주세요. 저희는 여기에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4. 8년의 흔적. 몇 달이 흘렀을까? 우리는 마을 입구에서 쓰러진 두 사람을 발견했다. 분명 우리가 떠나보냈던 그 두 군인이었다.
그들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온몸에는 흉측한 상처들과 함께 알 수 없는 반점. 노인들은 그 반점을 개라고 표현했다. 마치 몸에 붙어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들이 잔뜩 피어 있었다. 이성을 잃은 듯 헛소리를 짓거리기도 했다. 아마 외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다시 치료했다. 거의 한 달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종종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한 달 후 상처가 아물자 그들은 또다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그 어떤 편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을 몇 번이나 떠나보내고 또 맞이하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전쟁은 3년밖에 안 했다던데 왜 군복을 8년이나 입고 우리 말을 배우러 찾아온대? 저 사람들이 자기 어미를 만들려고 한다던데.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미 죽은 사람들을 찾는다고 했어. 이 말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때는 미성년자라는 개념도 없었어. 마을 어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인 거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찾아올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은 8년 내내 우리를 시험했던 거야. 그들은 정말 전쟁 중에 죽었지만 안보 지식을 찾으러 그리고 추워서 한국말을 배우러 왔다고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들은 전쟁의 혹한 속에서 죽어갔고 그 고통과 공포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을 알릴 누군가를 찾아 8년의 세월을 헤매다 우리를 찾아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끝나지 않는 메아리. 결국 그들은 모두 이 마을 어딘가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들이 남긴 알 수 없는 반점들 그리고 기이한 흔적들만을 남긴 채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때 말이야, 학도병을 모집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물론 우리 마을은 워낙 오지라 그런 공고 같은 건 올 적이 없었지. 그런데 읍내장에 물건을 팔러 갔던 마을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러는 거야. 전쟁이 났다. 학도병들을 모집한다. 우리 자식들 다 잡아간다고 난리야. 그때 마을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어. 우리는 그제야 전쟁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마을을 완전히 정리하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끊었던 거야. 그들이 지내온 8년의 시간은 전쟁의 물리적인 종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은 그들의 영혼과 삶에 깊이 뿌리박혀 끝나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들의 육신이 죽음으로써 전쟁은 비로소 끝났을까? 창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마 저 노부부는 죽는 날까지 그들이 만났던 군복 입은 그림자들의 앙상한 모습을, 귓가를 맴돌던 기이한 언어들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에게 남긴 알 수 없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아갈 것이다. 결국 전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삶 속에 배회한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때때로 평화로운 일상을 찍고 불현듯 나타나 우리가 잊으려 했던 비극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겪었던 오싹함처럼 말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살아있는 전쟁의 기록이자 끝나지 않은 비극의 공포였다. 그들이 만났던 군복 입은 이들은 정말 이승을 떠돈 유령이었을까? 아니면 전쟁이라는 지옥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망자였을까? 그 대답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슬픔과 공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